안녕하세요. 돌쇠뉴스 시작합니다. 14일 일본판 한겨레 신문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제목은 한국 수출액으로 새 역사 썼다. 연간 6,400억 달러를 웃돌 전망입니다. 한국의 올해 연간 수출액이 과거 최대치를 이미 넘어섰다는 소식이 일본에 전해졌는데요. 이를 폄하하는 똑같은 레파토리로 누리꾼들이 반응하지만 패배감의 쓴맛은 감추지 못하는군요. 통크신 구독, 좋아요. 13일 한국의 연간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올해 연간 수출액은 이날 기준 총 6,049억 달러로 종전 최대 실적이었던 2018년 연간 실적을 이미 달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는 연간 6,400억 달러에 이르리라 전망했다. 한국의 수출은 1964년 처음 1억 달러를 넘어선 이후 1977년 100억 달러, 1995년 1천억 달러, 2018년 6천억 달러를 각각 넘어섰다. 올해는 연간 수출액 최고 기록을 달성해 66년간의 무역 행적에 새로운 기록을 남겼다고 산업부는 평가했다. 1월에서 11월 누계가 올해는 5,838억 달러에 이르러 사상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던 2018년 5,567억 달러보다 271억 달러 많다. 산업부는 2018년을 넘어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주력 수출 산업의 주도적 역할과 함께 신수출 품목의 약진, 수출 품목의 고부가가치화를 뽑았다. 주력 산업의 호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 자동차 5대 수출국 유지가 꼽힌다. 비메모리 반도체, 친환경차, 바이오 헬스, 2차 전지, OLED, 농수산식품, 화장품 등 새로운 수출 유망 품목이 모두 2018년 실적을 뛰어넘어 수출 버팀목 역할을 했다. 고부가 LNG선 수출 증가 등에 따른 수출 품목의 고부가가치화도 눈에 띈다. 1월에서 11월의 올해 수출 단가는 2018년에 비해 12.6% 증가했다. 산업부는 내년에도 글로벌 교역과 수요 증가 등 실물 경제 회복세가 이어져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겠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종 확산, 공급망 불안정성, 중국의 성장 정체 가능성 등 하방 요인이 공존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올해 수출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고 내년 수출도 계속 증가할 수 있도록 수출입 현장 애로 해소, 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 미래 무역 기반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연 세계 최고 순위만을 의식하는 국민만 있군요. 모든 분야가 원가 빠듯한 수주를 통해 기본 적자 수주가 많은 것 같네요. 선진국보다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둥 자화자찬입니다만 국외 취업이 많은 것은 왜일까요? 싸게 팔면 매출액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지입니다. 아직도 한국은 경제가 안정되지 못해 실업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결국 이익이 적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일부 숫자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죠. 이대로 가면 한국 경제는 파탄나고 중국에 의지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보면 대단한 거겠지만요. 요즘 고유가에 환율 등도 고려하지 않으면 무조건 좋다며 기뻐할 수 없습니다. 수입액은 어느 정도였는지 그쪽도 함께 보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하네요. 대박이라면 다른 나라에 부채를 갚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직 이란에서 받은 자금 다 써버려 갚지 않은 것 같고 이제 환율 스와프도 해주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일본에게 변제를 빨리 해주세요. 내수가 약한 한국에서 무역 흑자는 큰 의미가 없다. 수입액이 적으면 반드시 흑자가 난다. 매출이 올라가서 국민이 풍요로워졌는가? 구매력에 대해서는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그런대로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래도 국민 전체가 워낙 무리한 빚으로 소비하고 있어 채무 불이행 등 부동산 가격 폭락에 큰 낭패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아무튼 수출이 많다는 것은 일본에서 단골로 가공용 기계나 원료 등을 많이 사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내부 일은 접어두고 계속 수출을 열심히 해주세요. 해외에 지점이나 자회사를 만들어 진출해버리면 현지 국가가 법인세, 소득세 등 모든 과세권을 가져버린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일본의 세수로는 1엔도 안 들어온다. 재무성은 이런 일을 모른 채 해외 진출을 마냥 추진했다. 지금의 한국이나 옛날의 일본처럼 해외 진출이 아닌 일본이 과세권을 가지는 수출을 추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의 세수입에 아무것도 공헌하지 않는다. 축하해요. 이 정도면 이란에 돈 갚을 수 있을 거고 스와프도 필요 없네요. TPP에 가입하면 여러 가지 룰도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룰로 통용되는 것이 한국 입장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멋져. 필시 백성들은 부유해졌겠군요. 국내 경제도 잘 되고 나라 세수도 폭증인가요? 호경기로 아파트값도 인건비도 급등하는 귀국이 부럽습니다. 이제 오미크론 같은 건 무섭지 않겠죠? 제대로 규제를 가해도 음식점에 보상할 수 있잖아요. 무기 수출도 하고 열심히 하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빚은 전혀 줄지 않는 것 같네요. 수명도 일본보다 늘어난다는 이야기도 있고 국민 월급도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국민의 빚도 늘어가고 있다던데. 그리고 저출산이 가속화하면서 향후에는 누가 나라의 부채를 없앨 수 있을지 그 화제는 나오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문제는 악화되고 있는 무역 수지잖아. 탈일본을 목표로 해도 일본 제품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고 대일 적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축하해요. 그런데 경상수지는 대일 무역 적자는 더불어 국가부채 및 가계부채와 비교하여 어느 쪽의 증가율이 높은 것입니까? 가르쳐주세요. 일본은 한국에 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재가 좋은 거죠. 일본 정치가 안 되고 누군지 모르지만 자민당이 망쳤습니다. 야당도 정책론으로 싸우는 것은 찬성합니다. 지혜를 내놔요. 우수한 관료에게 일본을 맡아달라고 합시다. 국회에서 졸고 있는 정치인은 필요 없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주권 면제 원칙을 무시하는 판결로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걸 축하하는 것이 먼저 아닐까요? 귀국이 국제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한 세계 재판사의 길이 남을 사건입니다. 일일이 반일 기사 쓸 필요 없다. 합리적이지 않은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거다. 예를 들어 일본 제품 보이콧하는 나라가 왜 11개국의 FTA에 들어오고 싶은가? 후안무치에도 정도가 있지.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는 무섭습니다. 세계 불황으로 단번에 추락할 수도 있고 일본은 내수가 탄탄해서 좋습니다. 한국의 무역 확대는 일본 경제에도 좋은 점이 있으니 크게 되는 게 좋아. 그리고 일본은 경상이익도 과거 최대이니까 본래는 일본도 기뻐해야 하는 거잖아. 머리가 굳은 높은 사람들이 말이야. 돌쇠 한마디. 한국 실적을 폄하하면서도 자신들의 현실을 비꼬고 있군요.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대일 무역 적자 해소 필사적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